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2명 중 또 다른 한 명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병사는 전장에 투입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포로가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처음 투입된 거는 언제인가요? 1월 3일 전투 참가하기 전까지는 그저 뭐 그저 붕 뜬 마음이라고 하는지 어쨌든 난생 처음으로 외국에 왔으니까 일단 전투 참가에서는 뭐 처음 하는 전쟁이라고 해서 뭐 크게 놀란 것도 없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거 살아남아서 안들어간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내가 포로됐으니까 그 정신적 그 압박감이 더 컸습니다. 예,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을 하다가 자폭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포로가 돼서 그게 더 정신적 압박이 컸다고요. 맞습니다. 이 포로가 된 후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정신적인 압박감이 더 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군 희생이 이렇게 많을 것을 알았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자 전쟁이니까 희생이 무조건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하기도 했는데요. 20대 초반의 백모 병사는 2021년 입대해서 3년간의 훈련을 거치고 정찰총국에 배치된 지 5개월 만에 러시아로 파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이 포로가 됐다고 정신적 압박이 더 컸다. 그렇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또 어떤 정신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이제 북한군을 괴롭혔다고 알려진 게 무인기인데 자신들은 무인기에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군대는 싸가지고 다 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을 받기보다도 어쨌든 말하자면 대체적으로 우리 조선군은 좀 사격술이 괜찮으니까 다 싸서 들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지 않았다. 다 격추시켰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사 관련 질문을 받는데 무인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 사격을 해서 떨어뜨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무인기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대처 방법은 은폐지에 들어가거나 무인기를 피해서 달아나는 방식을 알려주던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쏴서 다 떨어뜨렸다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몇 개월 전 전산 북한군 수첩에서 발견된 정황, 즉 인간 미끼로 드론을 유인하고 나머지 한 명이 드론을 격추하는 전술에 대해서는 그건 처음 들어본다고 반응하면서 드론이 빨라서 명중시키지 힘들지 않냐 하는 질문에 무인기 맞추기 수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종이에 적힌 저 수첩에 적힌 그림인데 무인기 나타나면 한 사람이 아예 이제 이른바 먹잇감이 되고 희생을 하고 나머지 2명이 쏜다. 저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병사이다 보니까 자신이 전쟁터에서 했던 것을 또 어느 정도는 무용담으로 어느 정도는 힘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보다 더 힘든 게 있었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좀 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나요? 그야 뭐. 대한민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고향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생각해. 부모님 심정으로서 이제 아들이 어디서 살든 행복하게 지내면 부모님들도 만족해 하시겠지만 어떤 내 단계에서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 소식도 모르고 이렇게 나만 행복해가지고 또 마음에 걸리고. 예, 부모님 북한 땅에 지금 북녘 땅에 고생하는 거 아는데 나만 또 어떻게 하자니 이것도 죄스럽다는 겁니다. 저 병사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고요? 네, 이 병사가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외아들인데 군 입대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만 남았는데 이 병사가 전쟁 관련 질문에는 담담하게 대답을 했는데
어머니 관련 질문을 하니까 말끝을 흐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이 병사가 군 입대하고 나서 4년이 되도록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군대 가면 가족들 못 보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어제 시간도 안 병사도 그러던데. 보내주는지 예. 또 어머니를 본 적이 없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남의 나라 전쟁터에 파병 온 거잖아요. 예. 그 파병 왔다는 사실 자체를 어머니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연락이 안 간다는 건지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북한에서 엘리트 군인이 신분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예. 이 병사가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본인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군 경력을 먼저 갖춘 후에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군대에 먼저 온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군복무를 한 건데 이번 이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북한에서 어린 나이에 입대가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가족과 단절돼서 장기간 동안 복무해야 되고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그 북한군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저 병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병사도 그랬고요. 오늘 이 병사도 뭐 직접 대놓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귀순 의사를 밝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자, 이게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북한 병사란 말입니다. 이게 귀순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즉각 그 귀순 의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군이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헌법에 대한민국의 그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거든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이고 북한 국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분이 귀순을 원할 경우에는 이제 받아들일 거고 전원 수용하겠다고 했고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은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 같은 경우에는 본국 송환이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인권 탄압 우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얼굴을 드러냈고 포로가 된 사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돌아가면은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외가 적용돼서 본국 송환 안 하고 귀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 다 공식적으로는 파병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신분이 아니고 탈북자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